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중독자를 이해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자의 여러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특히 그 어떤 성품에 대한 아니면 그들의 특징 중에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들을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이기심에 대한 파트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기심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때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중독자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중독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뭐 중독자가 잘못이 없다 아니면 뭐 중독자가 해를 끼치지 않았다 피해주지 않았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피해를 줬고 해를 끼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뭐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뭐 면죄부가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뭔가 중독자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비슷하죠. 술을 잔뜩 마신 사람이 이제 그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술이 심하게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 때린 것에 대해서는 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할까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이렇게 변호를 많이 하고 이제 그 피고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할 텐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뭐 알코올을 했기 때문에 때린 것은 면죄부가 주어진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잘못은 잘못이고 아픔은 아픔이고 이제 대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는 바르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더 살펴보자 라는 것을 좀 이야기 나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좀 이해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중독자를 이해해야 하는가? 그 지긋지긋한 중독자, 그 정말 내가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그 중독자를 내가 왜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또는 자녀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또 중독자도 내가 왜 중독의 특징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족들의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전에 저희 그 가까운 지인 중에 이제 암에 걸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을 이제 저희 뭐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분을 이렇게 저도 이제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좀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자기 곁을 떠나지 못하게 계속 붙들어 놓는 거죠. 일하러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붙들어 두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막 자꾸 이렇게 요구들을 하는데 무리한 요구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신경질을 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이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옆에서 저도 부모님을 지켜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아니면 돌아가실 때쯤에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저도 이제 같이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암이라는 게 암에 걸리면 극도로 이제 외로움이나 두려움 같은 게 이제 온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특히 이제 말기암이나 이제 그렇게 있을 때는 극도의 외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게 있고 너무 아프니까 계속 이제 자기만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서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이제 부모님도 그래서 이제 들어드릴 거는 뭔가 요구를 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거는 들어주되 좀 이렇게 넓은 품으로 들어줄 수 있게 되고 대신 또 이제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제 들어주지 않을 것에 있어서는 들어주지 않는 좀 거절도 할 줄 아는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시각들을 좀 갖게 되는 걸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이해하면 조금 더 좀 수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독자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입장에선 또 중독자 자신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중독자가 자신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눈이 열린다 그래야 되나? 눈이 열리면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는지 또 자신의 이 중독이라는 병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또 근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게 벽인데 이 벽이 좀 허물어질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런 시간으로 중독자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영상의 주요 대상은 사실 중독자 그 가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독자 자신들도 같이 보시면서 도움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결정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왜 중독자를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이 많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고 영향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대처하기 위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키워드가 과연 믿을만한가,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제가 뭐 제 잘난 맛에 막 혼자서 막 만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과연 믿을만한가,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오늘 이야기 나누는 것 중에 또 앞으로 몇 가지 중독자들이 이해하는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들에 나오는 이 키워드들은 이제 중독자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중독자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중독에서 그 사람들이 회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회복을 한 상태에서 이제 다른 사람도 돕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본정신이 아닐 때 내 모습을 보았더니 난 정말 그렇더라, 그런 사람이더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고백을 한 내용들의 핵심들을 이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게 어떤 중독의 굉장히 뿌리와 완전 뿌리는 아니에요. 완전 뿌리는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밑부분에 있는 뿌리에 근접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다루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12단계 가면 12 스텝 여러분이 나중에 밟으시게 되면 그 12단계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루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중독자의 특징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독자가 이야기하는, 정말 회복된 중독자가 이야기하는 중독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저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중독자 특징 중에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셀피쉬.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오직 자기의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거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거만을 위해서 제스처를 취하고 행동하고, 오직 자신의 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바로 이기심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기심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주는 듯 싶으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기적인 동기였던 게 많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의 하는 것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다. 예. 그렇게 봐도, 심한 중독자들은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잘 볼 줄 몰라요. 예, 잘 볼 줄 모르고 이제 오로지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론 자기도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자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섬기거나 베풀거나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뿌리를 타고 들어가서 한가운데를 보면 그 가운데서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중독자인데요. 저도 이제 중독자적인 특징, 이 이기심이 저에게도 아주 뿌리 박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이제 큰딸이 좀 이렇게 다투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이들 키우면서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제 좀 놔뒀어요. 놔두다가 나중 돼서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좀 말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상황이 잘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내렸던 얘기는 뭐였냐면, 내가 처음에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놔뒀던 이유는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서로 부딪혀 보면서 힘을 키우도록 하기 위한 거다. 내가 나중에 말린 거는 뭐 이때쯤에는 너무 감정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나는 되게 좋은 그 남편이고 아빠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작 뚜껑을 까보면 사실 제가 정말 정직하게 엄밀하게 제 자신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처음에 놔뒀던 거, 이렇게 싸우는 거 그냥 놔뒀던 거 지켜봤던 건 뭐냐면 귀찮아서 그랬어요. 귀찮아서. 아, 내가 또 저희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귀찮았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다시 다른 사람, 그러니까 가서 말렸던 건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이게 불이 번져가지고 좀 크게 싸우면, 내 주말 저녁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가서 말린 거예요. 제 자신을 위해서 한 거죠. 이게 겉으로는 좋은 동기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했던 대표적인 동기들 중에 그 이기적인 모습의 그 예시입니다. 중독자가 이래요. 중독자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합니다. 술 마시는 거, 도박하는 거, 마약하는 거, 행위 중독하는 거, 이것들을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다른 데서 써야 되는 에너지를 그쪽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느라고 그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중독행위를 하는 동안에 내 가족들은 피가 말려가고, 내 중독행위를 하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못해가지고 그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식으로 오로지 내 만족을 위해서만, 내 이익을 위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때론 남들도 속이고 때론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독자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중독자는 이기적이에요. 마치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 안에 아무리 퍼 담아도 그곳에 그 이기적인 그 욕망들을 다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독자 주변에는 늘 이렇게 그거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독자 이기심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부모든 또 배우자든 자녀든 계속해서 그거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용당하는 거죠. 그렇게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독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기심이 생기는가? 그러니까 그럼 중독자는 왜 이기심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중독자의 핵심은 무엇인가랑 왜 이기심이 생기는가, 이렇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이기심이 생기는가를 잘 살펴볼게요. 중독자는요, 그 안에 중독자라면 모두가 있어요. 안에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뭐냐면 계속 채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인정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또 통제, 육체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이거 건강한 욕구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중독자는 이게 이제 병들어서 이게 막 뒤섞였어요. 그래서 이제 병든 욕구가 되어서 이제 밖에 있는 것들을 막 채우는 거죠, 다른 걸로. 그래서 그게 처음에 꽂힌 것들 또는 아니면 강렬하게 꽂힌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계속 더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제 성에 꽂혔다 그러면 성을 계속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쇼핑에 꽂혔다 그러면 쇼핑을 계속 하게 되는 거고, 음식에 꽂혔다 음식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너무 병든 갈망은 어떻게 보면 영혼의 갈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마약을, 도박을, 또 어떤 성을, 쇼핑을, 음식을 계속해서 채우는 이유가 그 안에 갈망들을 계속해서 채우기 위해서, 병든 어떤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채우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우리의 삶의 좀 일부라고 할 수 있더라도 이게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오로지 내 삶의 모든 패턴들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꼭 중독 행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한 인정, 또는 물질, 아니면 음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니면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이 갈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 나의 말투, 행동, 내가 내리는 결정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로 이제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한테 빼먹으려고 그래요.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아주 몸에 박혀 있어요.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기에게 사람들의 것들을 빼먹으려고, 아주 그것들을 이용하려고 아주 몸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독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그걸 알더라도 잘 사실 되진 않아요. 왜냐면 잘 안 되니까 중독자가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독
중독자에겐 이기심이 있는데, 이기심이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안에 갈망이 너무 커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기심에 이제 극에 달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극에 달한다보다는 이게 심화되면은 나중 돼서는 상식선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뭐 이렇게 비가 뭐가 있을까요? 내 물건을 좀 우산을 빌려준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약속을 할 때 상대방을 좀 배려를 한다던가, 그래서 상대방에게 좀 맞춘다던가, 좀 일찍 가 있는다던가,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상식적인 것들로 잘 이렇게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약속 잘 지키는데요, 중독자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기심이 커지다 보면. 상식에서 점점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갈망이 크잖아요. 이 갈망이 크면 이 정신구조가 바뀝니다. 정신구조가 남들을 잘 못 보는 정신구조로 바뀌어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그 만족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를 정신이 꽂히는 거로 정신구조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말투, 이기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성중독자의 특징은 뭐냐? 이기적인 거다. 이기심의 핵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 왜 이기심이 생기냐? 중독자는 그 안에 병든 그 갈망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욕구들이 병들어서 그 안에서 더 이렇게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더 요구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갈망을 채워야 되는데, 이것을 채우다 보면 이제 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 안에 빵빵해져가지고 내 정신구조를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선에서의 어떤 그 배려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요. 이게 이제 진행을 돼서 끊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알더라도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고, 좀 어려워요. 이게 나중 돼서는 이제 이기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나중 돼서는 이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더욱 많아.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제 알아차리더라도 그것을 이제 고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중독자 배우자부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중독자 배우자를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중독자 배우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이 사람이 중독자로 이기적인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뭐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면 안 되고, 이게 신의 은총이 없이는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신의 은총이 없이는 답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선을 베풀 거다, 배려를 해줄 거다, 아니면 이 사람이 나 이타적으로 뭔가 생각한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기대 자체를 내려놔야 됩니다. 중독자는 답이 없어요. 신의 은총이 없이는 답이 없는 게 중독자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배려해 줄 거를 기대하고, 뭔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타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망상에 빠지면 안 돼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 은총이 없이는 답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일단 제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또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필요들을 굉장히 요구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이것도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당연히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뭔가 더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좀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건 못하고 좀 그냥 할 수 있는 거,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요 정도 선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겠는 건 못한다고 얘기하고, 왜냐면 끝이 없거든요. 끝이.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하고, 또 할 수 있는 건 또 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기대를 가지고 뭐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배우자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최소한의 도리로 할 수 있는 건 하되,
못한 건 또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에 균형을 좀 잡아야 합니다. 다시요. 그 배우자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약간 제껴야 돼요. 약간 신의 은총 없이는 답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떠한 기대도 할 필요가 없고요. 또 이게 착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자신이 뭐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거 못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주 그냥 이걸 다 해주겠다. 그러면 아주 끝이 없어요. 끝이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요. 이제 분노의 감정들이 있거든요. 남아있거든요. 그 분노의 감정들은 좀 이렇게 흘려보낼 필요들이 좀 있어요. 흘려보낼 필요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호흡법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기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사람들과 좀 나눠서든, 프로그램 안에서든, 이제 그 어쨌든 분노의 감정들은 계속 묵어두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도구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끌고 가서 그 이기심을 고치고 싶은 마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중독자들은 그렇게 해서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중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도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중독자들이 회복할 때 필요한 도구들, 예를 들어 책자, 아니면 모임, 사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눈앞에 두기만 하세요. 예를 들어 브로셔, 모임에 대한 브로셔, 안내 책자들, 아니면 뭐 이렇게 중독에 관련된 책자들, 아니면 모임에 대한 정보들, 아니면 관련된 그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전화 연락처, 이런 것들을 그냥 건네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알려주거나 그 눈앞에 보여주는데 이렇게 그냥 두기만 하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해야지 나중에는 이제 괜히 막 억지로 하면 원망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 두기만 하는 거죠. 우리가 망아지를 두고 데리고 이렇게 끌고 움직이지 않는 망아지를 끌고서 뭐 동산으로 어디로 막 가기가 힘들어요. 그럼 그 망아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이를 그 앞에다가 놔둬야 합니다. 그럼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들을 눈앞에 두기만 하라. 요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자신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정직할 힘도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정직하게 자신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야 합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좀 정직해야 하는데요.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가. 내가 정말 내가 하는 많은 것들에 있어서 부정직하게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 한다고 좀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다시요. 중독자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정말 내가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독자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우리의 이 자기를 보지 못하는 이 이기적인 성품에 대해서 이게 빛이 비춰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야 합니다. 다른 중독자, 회복하고 있는 중독자의 경험담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국 이제 그 사이트 같은 데 가면 경험담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안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모임들의, 익명의 모임들, 중독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세요. 그럼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깨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하고 볼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많으신 신께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이기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결과를 느끼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마음을 좀 보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저희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독자를 이해하는 키워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독자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이제 중에 하나는 이기심이다. 이기심은 뭐냐? 오로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왜 생겼냐? 중독자의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이 이제 계속해서 괴물처럼 밖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상식선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건 이 갈망이 너무 크면 이 머리에 영향을 미쳐서 이 머리가 획가닥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을 자주 빈번하게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더 끌어당겨서 내 만족을 채울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되냐? 중독자 배우자들은 이게 소망이 없어요. 사실 소망이 없고, 이 사람은 정말 신의 은총 없이는 답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도 하지 말고 뭔가 바램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예. 우리 암 걸린 게 슬프지만 현실이어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의 배우자가 말기암 사기의 종양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예,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회복이 없냐? 아니요, 또 회복할 수 있어요. 또 본인들이 자신의 문제들을 보고 또 이렇게 하는 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좀 기다리시면서 정말 지금은 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독자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정직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눴던 이야기는 중독자를 이해하는 키워드, 이기심 파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모두에게 있는, 하지만 중독자에게 좀 더 강렬하게 있는 이 이기심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 바르실레 회복학교 채널을 통해서 또 중독자와의 관계들을 좀 더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날들이 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